예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저 역시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드디어 저도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전 판매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손님으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였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로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백화점 판매직인 저를 시댁에선 반대하였어요. 본인들 피셜 제가 수준이 맞지 않아서라고 했고 전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였어요. 은진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그냥 나가서 살림 차릴게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일일이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전 결혼은 제가 사랑해서 선택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려거든 저 볼 생각 마세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걔가 그러라고 하든 너 보고 집 나와서 살림 차리지? 천성 못 숨긴다더니 기껏해야 그런 데서 시중이나 들던 애들 천성이 그렇지. 어떻게 잘난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게 해? 은진이 그런 애 아니에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생각 절대 안 변하니까 엄마 아빠 저 말리지 마세요. 아주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걔가 너랑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주 큰 오산이야. 너 후회할 거라고. 시부모님의 거친 반대에도 남편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부모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점을 크게 걱정하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세상 남자 다 못 믿어도 우리 남편 하나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았거든요. 남자 다 똑같아. 시간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라고. 김서방이 지금에야 그렇게 너 좋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 봐라. 너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니? 남의 편이라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김서방만 믿고 있지 말고 너도 똑똑하게 행동해. 당연하지. 그리고 김서방은 절대 안 변해. 시어머니 그렇게 설득한 거 보면 몰라? 참 듬직하지. 우린 잘 살 거야. 그 마음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네 아빠 봐라.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꼬시더니 지금은 거들떠나 보니? 그건 엄마 아빠고요. 전 잘 살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김서방 같은 남자 흔치 않아.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이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흰 결혼을 했고 자그마치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전 시부모님에게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그저 시집살이만 오질나게 당하는 하루하루였어요. 누굴 탓하겠나요? 제 팔자 제가 꾼 것이라고 그저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10년 뒤 분가를 시켜준다는 말에 그때 당시 한 가족이 되면서 같이 부대껴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정수기질 말고 빗자루로 깨끗이 집 쓸고 물걸레로 빡빡 닦아라. 너 우리 집이 왜 부자인 줄 아니? 다 전기세 한 푼 두 푼 아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부리지 말고 집이나 쓸고 닦아.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해요? 맨날 이것저것 시키고 화내고 괴롭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해.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얼마나 얘한테 내 얘기를 했으면 이게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날뛰니? 너 앞에서는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니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애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아유 무서운 거 같으니라고.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윤서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주의를 좀 시킬게요. 죄송해요. 오해 푸세요. 원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잔머리는 잘 돌아간다니까. 애를 통해가지고 여우 같은 것, 나 같은 사람은 못 당해내지. 시어머님은 늘 저에게 아픈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어린 딸이 보기에도 제가 안쓰러워 보인 것 같았고, 저 역시 딸아이가 절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놀러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아예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제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인격모독을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또 껴든다고 욕이나 먹을까봐 그저 참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도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더 싫어. 얼마나 독하다는 거야.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네 며느리는 좋겠다. 많이 배웠지, 교양 있지, 게다가 학교 선생님이지. 얼마나 좋니? 아유, 저 화상. 아유, 그러게. 애초에 처음 결혼시킬 때 시집살이 옴팡 시켜서 내쫓는다는 게 네 계획이었잖아. 애초에 글렀다. 지금 몇 년째 저렇게 꿋꿋이 버티는 거 보면 네 며느리도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여.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너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지. 정말 속이 터진다니까. 제 애까지 꼴 보기 싫을 정도야. 우리 아들 핏줄도 있다마는 얼굴도 지 엄마 쏙 빼닮아서 정이 안 가. 어디 가서 내놓고 자랑도 못하겠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있냐? 백화점에서 보조원이나 하던 애가. 그래도 요리는 기갈나게 한다며. 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다 얘. 오늘 네 며느리가 차린 밥상 좀 받아보자. 그거라도 잘해야 그나마 데리고 있지. 정말 밉다 하니까 더 미운 거 있지? 여하튼 넌 복 받은 줄 알아. 하하호호, 제가 있던 없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사지가 파르르 거렸지만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참 당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엔 남편 때문에 이 고된 살이를 버텼다면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만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절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친정엄마가 충고한 대로 점점 남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당신 요새 맨날 늦게 들어오고 당신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하기도 하고 너무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사장 아들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쁘고 힘들어. 집에서 펑펑 놀면서 징징대지 좀 마라.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았냐? 머리 떡진 거 하며 옷가락서니 하며. 아유, 내가 미쳤지 진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애 보고 나도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진짜 지금 이 시간 돼서야 나도 자유 시간이라고. 아, 됐어. 빨리 씻기나 해. 땀 냄새 나. 처음엔 안 그러더니 애 낳고 정말 퍼져가지고 어디 이쁜 구석이라곤 찾을 수가 없네. 그렇게 저만 예쁘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도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고 부부가 원래 그런 거지 싶었어요. 그래도 이가 절 생각하는 마음은 한 구석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고 남편은 저를 지적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고 이젠 아예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일도 많았어요. 뭐 하나 시키면 입이 쭉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눈치 보여서 부려먹을 수나 있겠어? 이거야 원.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살이지. 배운 것도 없는 게 뭐 하나 할 때마다 생색내는 것도 내가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이쯤 되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와이프 단속 잘해. 내가 내 집에서 제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하여간 진짜 성에 안 차. 윤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따끔하게 주의 줄 거니까 엄마는 그냥 빠져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퇴근할 때 항상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저런 식으로 제 흉을 보셨고 그렇게 남편 또한 저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참다 폭발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제 입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참는 거 하나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엄마 말하는 거 그냥 잘 들어드리고 고분고분해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길래 엄마가 저러시냐? 솔직히 내가 반대하는 결혼해서 나도 엄마한테 할 말 없는데 6년이나 지났는데도 너 인정 안 하시는 거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 어머님이 하라는 일만 해. 그리고 시장 한번 갔다 와도 어머님이 다 일일이 검사하시고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뭐야? 정말 마룻보다도 못하지. 남편이 사근사근 하기라나 어머님이 잘해주시기라나 나도 힘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드신다는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정말. 이왕 하는 거 좀만 참고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지. 엄마 입에서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해? 밖에 일도 힘든데. 하녀 취급에 소 취급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애초 근본부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맨날 친구분들 데려다 놓고 나 들으란 식으로 욕하셔. 이런 것도 내가 다 참고 있다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운데서 내가 제일 괴롭다고. 이래서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미쳤지 진짜. 내 팔자야. 나야말로 후회돼. 당신이 그렇게 다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 이게 부부니? 이쯤 되니 참 지치더라고요. 한다고 하는데 매번 마음에 안 들다고 닥달하는 시어머니에 이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 남편한테까지 막말을 듣게 되니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울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쯤 친정에서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친정언니와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 모녀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친정 식구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터라 꼭 가고 싶었고 이 기회에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어머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지만 용기 내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얼떨떨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래, 너도 기분 전환 좀 필요하겠지. 결혼 후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해댔으니 다녀와라. 너희 친정엄마 해외여행 처음 가신다며.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잘해드려. 그리고 이건 용돈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드려. 지나고 보니 나도 너무했나 싶고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 여행 다녀오거든. 우리 다 풀고 새로 시작해보자.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네.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누굴 미워해봤자 뭐하니? 다 그런 거지. 너도 잘하려고 하는 거 나도 충분히 하니까 이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벅차올라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욱더 잘하는 며느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여행 잘 다녀오고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 좀 다 풀고 와. 그래야 너도 순 좀 돌리지. 그렇게 전날까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던 분이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여행을 계기로 기분 전환도 하고 정말 다녀와서 시댁에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전 친정언니와 친정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과 전화통화는 통 되지 않았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이웃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앞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서둘러 들어왔을 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죄다 곧 인생이 망한 표정이었어요. 아유, 네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간 줄 아니? 마누라라는 게 여행이나 다녀와서 지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아이고 불쌍해라.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어쩐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게 뭐가 아니야. 우리 윤소애비가 얼마나 험악하게 갔는데 박복한 것 제 인생 펼쳐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제가 여행을 간 사이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시댁에선 제가 없는 사이 장례를 치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선 저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이라고 1,000만 원을 주었어요. 6천이 나왔지만 사고가 남편 과실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에 위로금에 시댁에서도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기란 영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인생 살아. 애 아빠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너 보면 우리 아들 떠올라서 아주 미칠 것 같아. 어머님, 제 마음이 이런데 어머님도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저 돈은 필요 없어요. 다른 돈도 아니고 윤서 아빠 목숨값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별 수 없지.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어. 새 인생 살아. 윤서 데리고 나가서. 우리도 알아서 마음 추스르 마. 그리고 잘 지내고 아무쪼록 어딜 가서라도 건강하길 바랄게. 그럼 짐 정리되는 대로 나갔으면 해. 사실상 남편이 없는 집에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허망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고, 아픔을 떨쳐버린 뒤 남편의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제가 모았던 돈을 합쳐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음식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기 마지막에 남편과 그리 싸우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수차례 하면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3평짜리 매장을 얻어 꾸역꾸역 열심히 일했고, 딸아이에게 아빠 없는 부재를 주는 것이 서글퍼 정말 돈만 벌었어요.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플 겨를도 없이 일만 했고, 하루는 단골 할머니가 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새댁, 왜 울어? 항상 밝기만 하던 새댁이 이렇게 우니까 내 마음이 안 좋네. 내가 늙은이지만 나한테 털어놔요. 내가 이래봬도 입도 무겁고 이 동네에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말할 사람도 없어. 그니까 당나귀기다 생각하고 말해요. 전 그날 모에 홀리듯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남들이 동정할까봐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으면서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날 그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하게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처음으로 절 안아주시며 위로를 건네주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꼬?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닐 텐데. 그리고 듣자하니 보육원이나 사랑의 집 이런데 꾸준히 주말에 밥차도 나간다며? 어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새댁.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네. 이런 말 진짜 안 하거든요. 남들이 저 동정할까봐. 근데 할머니한텐 술술 털어놓게 되네요. 그리고 뭔가 후련해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고, 할머니도 저를 꼭 위로해 주었어요. 남이었지만 정말 제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저흰 그 이후 정말 가까워졌답니다.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하는 제 모습을 할머니는 정말 좋게 보셨고, 이런 슬픈 사연이 있음에도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반찬을 종종 사드시며 계속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웬일인지 그날 바쁘다며 반찬 좀 배달해 달라고 하였어요. 원래 항상 오셔서 고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딱 메뉴만 말씀하시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내 집으로 배달 좀 해줘요. 내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오늘 우리 바깥 양반 사죽이라서 내가 정신이 없네. 아, 네, 알겠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일 보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자주 사가시던 걸로 담아서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
고마워. 집 앞에만 도착하면 내가 받으러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런 부탁 괜히 미안하네. 고마워. 그리고 전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배달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린 순간 정말 헛것을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눈을 엄청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집 문이 열린 순간 300평 마당에 죽은 내 남편이 일광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모든 반찬들을 떨궈버렸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반찬을 받으러 나온 할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둘 다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고, 저희의 얼굴이 완전 당황 그 자체였거든요. 특히 제가 말이에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입에 있으면 얘기해봐. 여기 할머니랑 무슨 사이인지 어서 말해보란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 나가서 얘기하자. 일단 나가서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일단 큰 소리 좀 내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라니? 둘이 아는 사이야? 여기는 내 손주 사이인데 무슨 상황인 거지 지금? 어서 말해보게나.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남편이 있다고. 제 죽은 남편이 여기서 살아 일광욕을 하고 앉아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남편이라니 무슨?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저 할머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혹시라도 오해 마시고요. 뭐? 남편? 아니, 세댁 죽은 남편이 여기 이 사람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할머니는 예비 손주 사이라고 했고, 전 그 말을 듣고 기절 초풍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고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나 본데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때가 아니거든요. 일단 나가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제가 잘 해결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헛소리? 윤서 아빠잖아. 이 사람 제 남편 맞고 제 딸아이 아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 간 사이에 죽은 남편. 이런 나쁜 놈. 그래 놓고 내 손녀딸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그래 놓고 네가 사람이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남편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정말 모두를 분노에 몰아넣기 딱 좋았어요. 사실 저와 살면서 단골 할머니 댁 손녀와 바람이 났었고, 손녀는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남인 척하며 손녀와 만남을 가지다가 저를 떨쳐낼 수 없었던 남편은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죽은 척 시댁 식구들과 한패가 되어 쇼를 한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눈에 가시였으니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자 당연히 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어야 하니까 사망보험금 일합시고 1,000만 원으로 퉁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함을 하였고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걔랑 이혼하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한다더라. 근데 그런 애한테 그렇게 줘야겠니? 아깝지 아주. 아, 그러면 어떡해. 이혼하려면 그 수밖에 없지. 영원히 잡아야 해. 그래야 우리도 이제 급에 맞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걔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넌 어떻게 어른 말을 안 듣니? 애초에 이런 사단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아유, 그냥 여행 간 사이에 쇼 좀 해볼까? 그래야 떨어져 나가도 나갈 것 같은데. 즐기잖아, 걔. 이렇게 시댁 식구와 판을 짜고 절 철저히 속였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상상도 할 수 없던 저는 그대로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짐작이나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으로 살았어요. 혹시라도 손녀가 보고 싶으면 어쩌지라는 시댁 식구들의 걱정도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딸은 생각 안 났니? 나는 그렇다 치고 참 어떻게 우릴 이렇게 버려? 그리고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죄 지은 것들은 못 살아.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 하다하다 죽은 척을 하다니. 나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자, 내가 그따위의 인생을 살 줄 몰랐네. 이웃남이라고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손녀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허락한 거였어. 근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돈에 환장을 해서 내 손녀를...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영훈이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어요. 영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였고요. 제가 영훈이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미 지나온 일이고 앞으로 영훈이 위해 살겠습니다. 봐주세요, 제발. 넌 끝까지 나랑 윤서에 대한 죄책감은 없구나. 정말 인간이길 포기했어. 새 출발 절대 못하게 할 줄 알아. 저런 놈은 매운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새댁이 가져온 반찬들 좀 줘봐. 이런 것들은 눈물 콧물 빼봐야 정신을 차려. 할머님은 제 손에 들린 반찬들을 모조리 남편 얼굴에 패대기를 쳐댔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저 대신 신명나게 남편을 홍구멍 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가만히 맡기만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고, 전 소송을 걸은 뒤 그동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 상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떡하니 살아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시댁을 믿었구나 싶었고, 전 남편이 죽고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사망 상태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참 그냥 철석같이 시댁 식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남편의 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단은 이혼남인 척 결혼을 하려 했으니 완전 이리저리 죄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게 속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도 몰랐었고, 절 속였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함께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떳떳하였고, 일말의 죄책감은 없어 보이는 것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전 이 집과는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아니, 1,000만 원 줬잖아.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그리고
이 정도로 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줘야 하니까 1,000만 원 주고 윤서 아빠를 죽은 척 위장시켜?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 잘 됐어. 너랑 깨끗이 소송이든 뭐든 끝내고 영은이랑 재혼할 거야. 어차피 영은이는 나 없으면 못 살거든. 영은이랑 재혼하려면 어차피 너랑 이혼은 했어야 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주 잘 됐지 뭐야. 애초에 잘 됐어. 그래, 이렇게 들통나는 것도 괜찮아. 깨끗하게 저것이랑 정리하고 영은이랑 새 출발해. 그럼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본인이 속인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상대편 여자가 본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진 몰라도 참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까발려진 이상 할머니의 소녀는 더 이상 이 모습을 묵인하지 않았고 열받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혼했다고 속이고 날 기만해?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나를 선택했던 거지?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감히 날 물로 받겠다? 우리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 이거 혼인 빙자야. 이혼도 안 돼 있는 유부남 주제에 나한테 이혼남이라고 속여? 네가 감히 나 눈 한 번 돌면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 기다려. 너마저 그러면 내가 어딜 가서 의지하라고. 네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겠니? 이해 못해? 한 여자로서 나도 어이가 없는데 저분은 어떨까? 넌 인간 같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내 벌도 달게 받아. 그렇게 양쪽으로 소송이 걸리면서 남편은 결국 저에게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이미 가정이 판탄났으니 이혼도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네 집에 받지 못했던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고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댁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저런 일로 법원을 불려다니니까 회사의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아무리 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제2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남편은 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되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본인의 뒷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앉히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엮일 수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만났나 보네. 참 나도 나지만 새댁 속이 오죽하겠어. 우리야 똥 밟은 셈 치면 되지. 하지만 딸도 있는 자네 마음은 내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몰랐어요. 전 할머니랑 살았어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답니다. 이혼하지 않은 줄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와도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게 화날 게 뭐가 있나요? 그쪽도 피해자일 뿐인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시댁 말만 철석같이 믿은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할머니도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잘 지내보려고요. 그쪽 아니었으면 전 그 사람이랑 하마터면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봐요. 제 말에 할머니는 웃어 보였고 전 딸에게 차마 이런 얘긴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고 본인이 버림받은 줄 알았다면 더욱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그리고 전 오히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모든 걸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할머니가 전적으로 절 많이 도와주시고 신동생은 아니지만 그 여자와도 거의 자매나 다름없게 지내고 있거든요. 언젠가 딸아이에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조금 더 커서 대학교에 가면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딸아이를 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이럴 거면 시부모가 딸을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만 대차게 거절하였고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딸아이 앞에 나타나면 정말 남편을 이 사회에서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방송이나 매스컴에 폭로를 하여 앞으로 어딜 가도 얼굴을 못 들게 해주겠다며 압박을 하니 남편 또한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인 걸 알았는지 본인 부모를 설득하여 딸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젠 사춘기 소녀라고 조금은 눈치챈 듯 아빠 얘기와 시댁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조차 저 마음 아플까봐 얘기하지 않는 것일 텐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딸아이 앞날이 빛날 수 있도록 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웃을 수도 있는 날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게가 잘 되어 지금은 4, 5점까지 있는 반찬 가게로 거듭났거든요. 앞으로도 꽃길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